거지 행렬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의 그 특성을 보존하는 선형 연산자라고 그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할 계획으로 그 과제명을 정했습니다. 그 세계적으로 그 선형 대수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행렬의 그 특성을 보존하는 선형 보존자에 대한 연구를 근 한 100년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연구를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0년간 제가 이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. 미국에서 나오는 학술지나 또는 노스 홀란드라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학술지나 독일, 일본 이런 학술지들의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논문에 제가 기여한 것도 한 100여 편은 되고 같이 연구하는 분들하고 연구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 학회도 많이 하게 됐는데 논문 발표도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저를 초청해 줘서 제가 미국, 일본, 독일, 인도 이런 데 가서 연구도 하고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연구 결과도 맺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행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처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1985년도부터 3년간 연구 논문을 써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85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행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5년 선배가 있었습니다. 황석근 교수라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 행렬 이론을 도입했습니다. 그때 박사학위를 이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논문 지도는 그쪽으로 받아도 되겠나 내 지도 교수한테 물으니까 좋다고 해서 그 지도를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아마 제가 처음 논문을 쓰지 않았나. 선배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썼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분, 영국에서 박사학위 한 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선형대수학 그룹이 형성됐죠. 국제선형대수학회에서 소식지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소식지에서 저보고 대한민국의 그 선형대수학의 역사를 한번 써달라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한 3페이지 정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한 30년 정도로 볼 수 있고 근데 아주 옛날에 그보다 한 20년 전에 한국분이었는데 미국에 6.25 전쟁 마치고 가가지고 미국서 교수를 한 분이 있어요. 그분이 행렬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썼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 선형대수학 역사는 한 35년 정도 되지 않나. 내가 시작한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수학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. 제가 연구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이 행과 열의 숫자들이 쫙하게 있는 게 행렬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장을 운영한다. 그러면 돈에 대한 것을 왼쪽에다 이렇게 숫자를 쓰고 오른쪽엔 사람, 또 교통, 팔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쓰면은 여러 개의 변수가 생기잖아요. 어떤 사람을 써야지 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나.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또 그거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또 만들려면 뭘 수입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.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변수로 줄가다 보면 변수가 많아지면 행렬로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영학이라든지 공학에서도 행렬 이론을 많이 연구하고 그걸 우리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쓰고 하는데 이 행렬이라는 게 보면은 그 속에 아주 묘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의 그룹에 있는 특성을 이쪽 그룹으로 옮겨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쪽 그룹이 더 단순하면 이리 옮겨가 하면 더 연구가 쉽거든요. 그래서 옮기는 함수가 있어요 또. 그 선형 보존자라고 하는데 그거의 특성이 뭔가 해갖고 세계적으로 UV 오퍼레이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공학자들이 막 복잡한 계산을 하는 대신에 좀 단순화된 걸 계산을 함으로써 시간도 절약하고 그들이 적용하는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뭘 만드는데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죠. 또 경제학 같은 데서는 경제 이론도 보면 경제도 변수가 많거든요. 그 변수를 행렬로 풀면은 아주 간결하게 증명이 되고 또 두루뭉실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확실하게 숫자를 넣어서 하니까 한 10%의 이득이 있다 하면은 당장 그렇게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다른 순수 수학보다도 훨씬 높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수학의 연구는 이제 다른 학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수학은 한번 증명이 되면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학문 중에 가장 진리에 가깝다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학문 예를 들면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기후가 변한다든지 하면 또 이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
생명체도 우리나라의 그 나무하고 미국의 나무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같은 나무라도 좀 다를 수 있고 이런데 수학은 여기 사나 달나라에 가서 하나 우주에 가서 하나 학문 자체가 영원히 이론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알고 증명된 것을 알고 그 위에 새로운 걸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길다. 다른 학문도 물론 길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고 대신 어느 레벨에 오르면은 보이는 게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연구할 게 많고 연구 못한 사람은 그 레벨에 올라가는 데까지 너무 힘든 이런 단점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이론보다도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. 그리고 또 복잡한 이론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나 숫자를 이론을 넣어서 단순화시킴으로써 변수가 한 100개 되는 것을 변수 한 서너 개로 줄일 수 있나 그러면 증명하기 쉽고 편미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변수가 한 100개쯤 이래 되면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. 예를 들면 기후변화 이런 거는 변수가 많거든요. 또 세균의 번식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이 번식력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기존의 이론 뭐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. 빗변의 제곱 두 개를 제곱을 더한 것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건데 이게 직각삼각형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? 그럼 이론이 더 필요한 거죠.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닌데서 그와 비슷한 걸 만드는데 뭐가 필요했나 하면 사인, 코사인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인, 코사인을 만들어내 보니까 사인, 코사인에 대한 이론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연구할 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론을 만들어서 코사인 제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. 근데 그 제법칙 중에 각도를 90도만 넘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 아무 각도에도 또 성립하는 정리가 나온 거죠.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예요. 행렬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행렬의 특성을 말해주는 하는 거예요.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 딱 보면은 아, 이 사람 한국 사람, 미국 사람, 중국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처럼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계수를 보존하는 선형 연산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러 해 연구해 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퍼지 행렬이라는 거 이 퍼지가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1, 0 이렇게 구분되는데 퍼지라는 것은 1과 0 사이 비스름하게 좀 모호한 그 개념을 만들어낸 그걸 수학적으로 규명해 보자 하는 게 퍼지 이론이거든요. 그런 좀 모호한 데서 행렬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나 하는 딱 숫자 1, 2, 3, 4로 아니라 1.7도 될 수 있고 뭐 1.5 될 수 있고 그 비스름한 데서 행렬 연구를 해서 개수를 밝혀 놓으면은 더 공학적이나 이 실용 사회에서는 흑백 논리 외에도 있잖아요. 그 사이에 어느 정도는 이쪽이 맞고 어느 정도 이쪽이 맞은 그런 데서 애매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개발해보자 하는 이용이 되겠습니다. 지난해에 1학기 때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지원을 좀 받았고 재정적인 지원 학생 연구로서 제가 지도를 해서 작년 8월에 졸업하고 지금 포스트하고 있습니다. 이번 요 과제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 요 이론을 개발해서 논문을 한 지금까지 5편인가 썼는데 이제 한두 편 더 쓰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약간 변형하면 또 얼마든지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뭐 학문의 끝이 없죠. 근데 요 과제에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게 연장이 돼서 한 6년, 7년 이래 된다면 또 계속 할 수 있는 거고. 뭐 우리 교수들은 대부분 SCI 논문을 많이 얘기하는데 SCI 논문을 한 100이 한 20, 30편 이렇게 썼고 그 외에 스코퍼스나 이런 국제학술지에까지 합치면 한 250편 정도 되지 않았을까. 예. 수학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쓴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있지만은 우리 전국 수학자들이 모이는 대한수학회에서 논문상, 학술상 뭐 이런 것도 받았고 또 지난 연말에는 제주도 뭐 도문화상 학술 부문 이런 상도 받았고 우리 제주대학교 주는 학술상도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자연계를 한 명 뭐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받았고 호남 수학회라고 거기서도 학술상도 받았고 내가 참여하는 그런 학회 같은 데서 받을 만한 상은 많이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저서는 내가 심의를 겨우 쓴 건 한 3권 정도 읽고요. 교양서적으로 수와 논리,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, 그 다음에 추상대수학 이렇게 한 3권 정도 강의하면서 학생들께 또 가르치고 정말 그 실사회에 활용은 사실 수학 이론은 좀 어려운데요.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께는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
수학을 하지 않고 다른 그 공학이나 경제학 같은 데서 이용하려면은 아마 한 10년 이상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 최첨단 이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용화 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, 사실. 예. 그 최근에 이제 응용 수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이론을 그걸 좀 들다 보니까 그 의대하고 조인하는 사람들은 세균의 번식이라든지 비분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분들이 있었어요. 내 제자 중에 하나도 미국 가서 박사하고 버지니아 텍의 교수가 된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의과대학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런 세균 번식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학적으로 규명하면은 아주 정확하다.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해서 그런 거 하고 후속 연구는 이제 할 거는 많은데 시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연구재단의 다른 과제를 한 9년짜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퇴임하고도 조금 더 해야 돼서 거기에서도 행렬의 연구를 계속하고 거기 끝나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지 않겠나. 근데 뭐 연구 자체로는 좋은 논문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또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많으면 좋은데요. 그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이 대부분 다 떠나고 뭐 또 다른 일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제주대학에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할까.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크니까 자기 학문을 물려줄 사람도 많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 할까. 그래도 이제 그 내가 직접적으로 지도는 하진 않았지만은 성균관대에 거기에 응용수학센터가 있어요. 국가 지원받는 거기에 그 소장이 나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보다 좀 학문적으로는 좀 후배인데 그런 분들 밑에 또 내가 뭐 포닥도 하나 보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만족스러워요. 예, 그 수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수치화하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그 언어락할까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론도 개발해놓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수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어디에나 쓰이고 또 세계 어디에나 가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편적인 학문이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증명된 것은 영원한 진리로 남기 때문에 확실한 이론이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